우리 아이가 법학에 관심이 있어서 법, 정치 과목 위주로 선택했어요. 역사적으로 진로를 잡아서 세계사, 동아시아사 같은 역사 과목, 그런 관련 과목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해 놨는데 그 과목 성적이 낮다. 그러면 그 진로 관련 전공에 지원하는 게 괜찮을까요? 대학이 보는 건 이 학생이 그 분야를 좋아한다, 관심이 있다가 아니라 이 학생이 그 분야를 잘 했느냐거든요. 안녕하세요. 용쌤 인사이트 용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초 경희대의 진로진학 상담교사 워크숍 자료를 살펴보고 문과의 대입 지원과 과목 선택에 대해 중요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학들이 공개한 2028학년도 대입 전공 연계 권장 과목들 이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서강대는 권장 과목을 딱히 지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진로 턴, 즉 목표가 바뀌더라도 서류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개한 대학 중에서 주요 대학들만 살펴볼게요. 대학들이 발표한 문과의 권장 과목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과는 뭐 아무 과목이나 들어도 되나? 입니다. 야, 참 마음은 문송한 세상에서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일단 주요 대학들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는 자연계열만 권장 과목을 지정했습니다. 인문계열은 전체 다 제2외국어 또는 한문 한 과목 이상 이수를 권장합니다. 고려대는 자연계열 중심으로 권장 과목을 지정했고 인문계열은 별도 지정이 아예 없습니다. 경희대도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자연계열 학과 중심으로 지정했습니다. 인문계열은 학문유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 권장 과목을 두지 않았습니다. 중앙대 역시 동일합니다. 자연계열 한정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제시했고 인문계열은 자유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동국대가 유일하게 인문계열에도 역량 영역과 소양 영역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특정 과목을 콕 집어서 지정한 게 아니라 해당 전공을 위한 기본 학업 역량 영역을 추천하는 수준입니다. 정리하면 위에 열거한 학교들은 문과는 권장 과목이 사실상 없습니다. 서울대 제2외국어 한문, 동국대 역량 소양 영역 정도가 전부입니다. 나머지 대학은 문과 학생에게 알아서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권장 과목은 없어도 교과별 우선순위는 존재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대입이 유리해집니다. 경희대가 26년 2월 진로진학 상담교사 워크숍에서 공개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결과를 공유한 자료를 보면 인문계열 모집 단위별로 교과 우선순위가 제법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고 전체 지원자와 최초 합격자의 과목별 내신 비교표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전공 교수님과 입학사정관님의 학과별 과목별 성취에 우선순위 기준이 있다는 거죠. 전공 교수님들이 선호도가 없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보시는 표에 의하면 인문계열 모집 단위별 어떤 과목의 성취가 높은 친구들 합격시켰는지 확인이 됩니다. 보이시죠? 같은 인문계열이라도 학과마다 1순위 교과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합격자 데이터를 보면 최초 합격자의 1순위 교과 평균 등급이 지원자 전체 평균보다 확연히 높고 다른 교과들보다도 높은 등급이라는 것은 바로 확인이 됩니다. 국문학과는 국어 등급이, 영문학과는 영어 등급이, 정외과, 행정학과, 경영학과는 사회 등급이, 빅데이터 응용학과는 수학 등급이 가장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아주 쉽죠. 대학은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서 잘 따라올 수 있는가를 해당 교과 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결과 공유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평가 과목들의 내신 등급 순으로 줄 세우는 전형이고 종합전형은 모든 성취도를 다 보는 전형이죠. 여기에서 강력한 힌트가 보입니다. 내가 좋은 등급을 만든 교과와 관련성이 높은 전공에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보이면 됩니다. 같은 내신 등급이라도 어떤 과목에서 높은 성취를 했느냐를 대입 지원 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죠. 나는
법학과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정치, 법과사의 윤리 과목을 선택하자. 세특도 법 관련으로 쓰자. 딱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목들 성적이 안 좋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경희대 자료에서 정치외교학과의 학과 인재상 교과별 우선순위가 사회, 영어, 국어 순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사회교과 성적이 2점대 중반이고 영어 교과가 1점대 중반이라면, 그리고 영어 과목도 어려운 과목 포함해서 여러 과목을 이수했다면 정치외교학과에 넣는 것보다 영어가 1순위인 영어 영문학과에 넣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한 교과의 성적을 먼저 보고 그 과목이 1순위인 학과를 찾아서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좀 더 뒤로 보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등급을 잘 딸 자신이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수강 인원수, 경쟁자원 수월성 등을 고려해서 그런 교과들의 선택을 더 많이 하는 게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종합 전형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거죠. 아이가 원래 정치외교학 쪽으로 학생부 기록을 맞춰놨는데 갑자기 영어영문학과로 바꾸면 불리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스토리가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진로 전환, 흔히 진로 턴이라고 하죠. 이걸 입학사정관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스토리가 아예 없을 때뿐입니다. 정치외교학 관련 활동을 하다가 영어영문학과로 바꾼 거라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진로 턴이 아니라 진로의 확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진로 턴의 논리만 자연스럽게 세워주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도 이 학생이 탐구하다가 방향을 잡은 거구나로 읽을 겁니다. 경희대 워크숍 자료에 교과 역량형 세특과 진로 역량형 세특 중에 어떤 게 유리하냐에 대해 진로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가는 역량 중심이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어떤 진로를 가졌느냐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역량과 태도를 본다는 거죠. 진로가 바뀌었어도 역량이 일관되게 드러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로에 맞춘 교과 등급이 낮고 다른 교과의 등급이 더 높다면 높은 등급과 연계한 학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로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는 과목이 곧 가장 강력한 전공 적합성입니다. 특히 고3은 교과별 성적을 면밀히 보고 3학년 1학기 생기부 전략을 짜도록 하세요. 경희대가 실제 숫자로 보여준 것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입에 성공하는 기본 공식입니다. 세특과 활동에서 과목별 성적에서 대입에서 유리하게 통할 무기를 찾아내고 그 무기가 향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게 컨설턴트들의 비밀 병기이기도 합니다. 이상 용쌤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